네, 최근 이른바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ESG 투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ESG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ESG가 뭔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ESG란 환경의 E, 네. 사회의 S, 그리고 지배구조의 G를 의미합니다. 네. 최근 기업 활동이 환경이나 사회나 또는 이제 지배하는 네. 그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음. 평가하여 투자해야 네.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는 지난 15년간 네. 유엔이 책임 투자 원칙을 중심으로 네. 글로벌 자산 보유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네. 꾸준히 기업 등을 평가할 때 음. ESG를 모두 반영하여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실제로 유럽 집행위원회도 네. 파리 협정과 유엔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네. 민간 자본이 동원이 필요한데 2018년부터 이제 지속 가능 금융 행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의회를 통해서 네. 꾸준히 법률을 입법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기금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네.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ESG를 반영해서 이제 네. 책임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투자, 개념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누군가는 손실을 입고 누군가는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의 세계에서 네. ESG가 이제 투자의 판단에 적합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순수한 손익을 노리는 투자 네. 관점에서도 ESG 투자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네. 과거 9년 3개월 동안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 ESG를 고려한 지수인 코스피 ESG 200 지수의 그 위험 조정 성과가 네. 그 비교 대상인 코스피 200 지수와 비교하면 네. ESG 지수가 조금 더 우월하다, 이러한 평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덕분인지 네. 그 이와 같이 ESG 투자가 주목되는 것에는 또 음. 투자의 관점에서도 네.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도 네. 이제 ESG에 신경 쓸 정도의 기업이면 조금은 여유도 있고 좀 괜찮은 기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ESG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나 한계 같은 거는 없나요? 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ESG 자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 활동에서 ESG를 어떻게 평가해서 이것을 투자의 관점으로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ESG가 투자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네. 기업 활동이 발생시키는 그 ESG 환경과 사회와 그 주주들에 대한 효과를 분류하고 이를 확인해서 일정한 척도를 산출을 해야지 될 텐데요. 네. 근데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네. 무형자산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축적되어 관리되는지, 그리고 기업은 이해관계자한테 이러한 무형자산을 네.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통일된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라서 문제입니다. 이게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동안 이제 지속 가능 투자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관심과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네.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이제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런 회사들은 ESG와 연관된 기업들이 정보를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원천 데이터를 스스로 이제 발굴하고 수집해서 나름대로의 분류 방식과 등급 산정 방법론을 이제 개발해서 네. ESG 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원과 네. 서스틴베스트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두 기관은 이제 평가 목적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평가 결과 등의 활용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네. 서스틴베스트의 경우에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그 ESG 투자할 때 네. 다른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일반적인 정보 분석에서는 이제 정보 공개의 범위와 폭이 넓을수록 네. 이제 그 분석의 정밀성이 높아지는 것이 네. 상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네. 근데 ESG 평가의 경우에는 또 음. 특이하게 공개의 범위와 폭이 넓을수록 음. 오히려 그 두 평가 기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음. 라는 점이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근데 국내 평가기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유사한 그런 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두 기관이 뭐 노하우나 전문성이 음.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그 두 기관이 나름 마련한 그 음. 기준들이 음. 비교적 정교한 편임에도 음. 그 ESG 평가 체계 자체가 아무래도 음. 신생된 평가 체계다 보니까 음. 충분히 이제 성숙되는 데는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ESG 투자 평가 방법에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일단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네. 정립되기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요. 네. 가령 뭐 가장 대표적인 재무 영역에서 이제 평가 방식인 네. 그 IFRS 역시 오랜 기간 연구와 음. 개정을 거쳐서 네. 이제 정비된 기준이 아닙니까? 네. 따라서 ESG 영역에서도 정확한 음. 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네.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팁이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ESG에 대해서는 네. 평가 방법이 아직 충분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네. ESG 종합 등급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좀 한계를 인식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ESG 데이터를 그 투자에 사용하는 데 네. 있어서도 이 ESG를 모두 묶어서 이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네. 사회와 그 거버넌스 측면을 각각 분리해서 이제 좀 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투자자들은 네. ESG 등급 이면에 있는 평가 기관이 평가 관점에 대해서 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평가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연기금을 대상을 한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산출된 방법론 등에서 대해서 완전히 네. 이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이해는 네. 하시고서 활용한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방향과 네. 목적에 이 ESG 지수가 적합한지를 음. 한번 생각해 보신 네. 다음에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네. 방법으로 보입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ESG 투자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